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스몰캡 시장 날카롭게 보시는 분과 함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두현 책임연구원과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그나마 안도감을 가질 만한 지금 코스닥 쪽의 상황이지만, 아직도 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상승하더라도 좀 불안한 마음을 가실 수가 없는데, 연구원님께서는 현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긴축 우려들이 계속 좀 확대가 되면서 시장 좀 경계 심리가 계속 좀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거래량 자체도 많이 수반되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매도가 나타나면 이제 종목으로 치면 호가가 얇은 것처럼 이렇게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이제 금일 있는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는 보는 뷰는 아무래도 이제 긴축에 대한 좀 시그널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경계 심리가 아무래도 좀 확대되는 여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국에 사실 저희가 이제 종목이랑 이제 시장을 보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이루어졌던 성장주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치주의 좀 로테이션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되다 보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좀 더 하반기로 갈수록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1000선 안팎에서 등락되는 이런 약보합 장세는 좀 당분간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시장 내에서 저희는 좀 가치주적인 성격, 쉽게 설명드리면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약보합권에서의 흐름은 이어질 것이다.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동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쪽을 봐야 된다는 건데 사실 숫자가 정확히 나오는 쪽 하면 이제 IT 섹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이 삼성 모멘텀 받으면서 수혜주들의 들썩임이 지금 엄청납니다. 계속해서 이 수혜를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반도체, 이 소부장주라고 하죠. 이쪽 계속 갈고 가도 될까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IT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삼성그룹에서 밝힌 240조 중에서 200조 정도가 결국엔 삼성전자에 집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센티멘트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삼성전자가 설비 투자하는 방향성들 자체가 이제 메모리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소부장주 관련해서도 사실 센티멘트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작년부터 좀 이연된 그런 캐파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올해 하반기부터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사실 IT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더 우호적인 시각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 좀 개별적으로는 봐야겠지만 일단 매수가 가능한 쪽으로 킵해두고요. 또 한쪽을 보도록 하죠. 또 한쪽은 바이오, 이 헬스케어 쪽입니다. 최근에 수급 사고로도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은 이쪽으로 쭉 몰리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헬스케어 쪽 한다면 분야가 워낙 세분화되어 있고 종목에 따라서 하는 일이 워낙 달라서 수익률도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이쪽을 보고 접근을 하려고 할 때는 투자 포인트 연구원님 어디에 잡아야 되는 걸까요? 사실 바이오 하면은 이제 저희가 크게 나눠서 이제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쪽으로 이렇게 두 군데를 좀 나눠서 보고 있어요. 근데 바이오테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완전 성장주인 업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약간 금리 인상 시그널에 가치주로서의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한 센티는 사실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연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이제 의료기기들,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업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 이런 업체들이 사실 올해 1분기부터 숫자들이 계속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쪽 관련해서는 저희 하우스에서 커버하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과 루트로닉이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굉장히 숫자들도 잘 내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정리를 하면 바이오테크 신약 쪽보다는 그러니까 의료기기 쪽으로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소부장 하나 킵했고 그리고 이 바이오 쪽에서는 바이오테크보다는 여기는 연내 조금 어렵고 의료기기 쪽이 이제 올라갈 만하다라는 뷰를 전해주셨고요. 네. 또 하나를 본다면 2차 전지, 이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이 배터리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원만하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최근에 제일 많이 이제 저희가 세미나거나 이제 문의들 주시는 게 이제 그 전기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 아무래도 조정이 나타난 종목에 대해서 이제 더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제일 문의들이 많으세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리콜 이슈는 사실 저희는 그렇게 작은 이슈라고 뭐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 하면 가장 뭐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소재, 양극재 업체들이 사실 주가를 움직여주면서 업종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많이 올려줬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거의 뭐 소재 업체들은 뭐 PER 기준으로는 30-40배 이상의 뭐 하이 멀티플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모습들이 과거 2018년도, 19년도에 나왔던 좀 그림하고 저희는 좀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ESS라든지 다른 쪽에 화재들이 이슈가 있었죠. 근데 그 뒤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숫자는 뭐 소재부터 장비, 부품주들이 다 나타나지만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 쪽 밸류체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방 산업은 성장하는 가장 좋은 시장이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에 말씀하셨던 뭐 IT 쪽이라든지 바이오, 전기 자동차 쪽에서 본다면 당연히 이제 전기차 시장의 산업이 제일 좋은 부분은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 높은 멀티플을 받았던 소재보다는 그래도 조금 언더밸류에이션 돼 있고 그런 소재 업체들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격차가 많이 나 있는 좀 장비 부품주에 집중하는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치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전기 자동차 쪽 관련주들 내에서도 이제 소재보다는 이제 장비 부품 쪽에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유망한 섹터들을 쭉 나열해서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전기차 쪽을 가장 좋게 보고 네. 계신 것 같기는 한데 그럼 스몰캡으로 오늘 전략주로 주실 종목도 이 안에 있을까요? 네, 오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신성델타테크하고 이제 이렌텍이라고 하는 두 종목인데요.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앞서 뭐 조금 이벤트적인 성격들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회사에서 뭐 일부 임원분들이 매도를 하면서 센티멘트가 좀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시그널들이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좋은 시그널은 아니지만 뭐 회사 내에서도 다른 뭐 수급적인 좀 상황이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신성델타테크는 과거에는 이제 LG전자 내 가전 쪽 OEM과 그다음에 일부 부품들만 담당을 했다면 올해 1분기부터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기여도가 30%를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성델타테크와 같은 피어 있는 업체들, 상신이DP, 그다음에 나라 M&D 이런 업종들, 이런 종목들이 거의 20대 초반의 밸류에이션들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성델타테크가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 기여가 30%가 넘는데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3분기와 하반기에 저희가 뭐 실적에 대해서도 계속 우호적인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싼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성델타테크 2차 전지 관련주로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뭐 이렇게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뭐 리포팅도 했지만 LG전자하고의 시너지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성델타테크도 본업에서 2차 전지 쪽으로의 사업 확대가 나타나고 있고 이렌텍 역시도 본업에서 2차 전지로의 확대가 나타나고 있는데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나타난 거고 이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4분기부터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로 보면은 타임라인을 보면 신성델타테크가 당연히 좀 더 올라와 있는 게 2차 전지 쪽 이렌텍 숫자는 조금 이제 1, 2분기 정도 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LG전자하고 같이 하는 ESS 배터리팩 사업이 이제 거의 정상화에 올라오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금 조달을 사실 상당히 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성장하는 산업에서 그런 캐펙스 투자, 자금 조달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대형 고객사 향으로 나가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좀 정해진 상태에서 투자가 들어가는 거면 사실 미래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렌텍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는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가 본업이긴 하지만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 쪽에 코로나 세가 확산되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다라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이제 ESS 쪽 매출이 신규로 가세가 되면서 좀 상당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ESS 쪽을 관련해서는 훨씬 더 높은 멀티플을 줄 수 있는 사업이 그런 관련된 숫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저는 이렌텍도 충분히 2차전지 관련주로서 같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이렌텍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주셨는데요. 업종 밸류에이션과 대비를 했을 때 두 종목 모두 지금 저평가 구간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지금 주가들이 조금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뭐 소재주들 포함해서 전체 업종 평균으로 보면 아직도 뭐 30배 국면에 거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특히 이제 신성델타텍과 이렌텍이 이제 속해져 있는 이런 일부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가 빠졌지만 거의 뭐 한 18배에서 20배 정도 사이의 밸류에이션들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커버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올해 추정치 기준으로는 현재 한 14배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렌텍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뭐 공식 커버 종목은 아니어서 저희가 멀티플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그 지금 위치에서도 좀 다른 업체들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작에 대해서 깔끔한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김두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2시 구간 들어서면서 약보합 전환, 마음 졸였습니다. 상승하면서 마감하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진행하는 1시간 동안 올렸습니다. 3,130선 위에서 코스피 지수 움직이고 있고요. 0.12% 상승. 코스닥 역시 1,000선 위에서 1,020선 위에서 오르면서 0.26%대까지 다시 한번 탄력을 높였습니다. 자, 금요일장 여러 경계감은 있지만 다시 한번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 있길 바라면서 1부는 여기서 일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